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는데요. 먼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 5월 10일 날 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3주년 관련 연설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 외청으로 이 독립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 지금 정부가 정부 조직법을 이번에 마련하면서 이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는 독립을 시킵니다만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또 이 감염병 연구센터를 오히려 그걸 떼서 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복지부가 지금 단독 제1차관 그러니까 단수 차관 제도인데 이 지금 이 제2차관 제도를 신설하면서 제2차관을 그러니까 거의 보건 담당 차관으로 둬서 건강 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다가 맡기기 위해서는 이 이제 국립보건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딱 거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또 지금 보건연구원이 단순하게 이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제 백신까지 개발하는 걸 통해서 이걸 갖다가 바이오 산업과 이 연계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정부 개편안의 설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질병관리본부를 그러니까 지금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이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주 알맹이인 국립보건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떼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준다고 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무늬만 성격 아니냐. 예. 말 그대로 질병관리본부를 소독만 하라는 그러한 이 청으로만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상당한 그 비판을 쏟아내거든요. 예. 특히 지금 이번 그 개편 과정에서의 이러한 논리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보건복지부의 행정고시 출신 행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 때문에 또 이렇게 이 개편이 진행됐다는 의구심마저 상당히 사고 거기에 대한 예. 비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오니까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국립보건원과 그리고 지금 감염병 연구센터는 아마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그대로 두면서 예. 외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성격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연구원을 질병관리의 본부에 두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좀 잘 결정했다고 예. 보는데요. 문제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입법이 되려면 일단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해서 일단 안을 만듭니다. 그럼 차관회의를 거쳐서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장관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입법 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상황에 청와대 담당 비서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질병관리본부의 내부의 의견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건 말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하는 거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손에서 논의됐냐는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뒷이야기는 보니까 원래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자기 이기주의가 결국 관철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입법 예고가 될 때까지 누구 하나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안 자체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정도까지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뭘 했고 그다음에 차관회의나 이 거친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몰랐을까? 또 하나는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 안이 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이전은 이건 완전 문의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이번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원했습니까? 질병관리본부랑 청으로 승격한다는 게 이번 감염병을 거치면서 이게 정말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정말 우리 생활과 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그런 거에 맞게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입법 예고가 될 때까지 아무도 이거를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는 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신문들에서 뭐 사설 쓰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칼럼 나오고 이렇게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밑에서 아무런 여과 장치가 없었는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부처 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좀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봤듯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왜 문의만 승격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인력은 지금 161명이 좀 줄어들고 예산도 1,500억 원 이상이 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 외청으로는 독립은 하지만 사실상 문의만 승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것이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감염병 사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지금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신종 또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WHO의 그러니까 경고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성격과 거기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뭐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 잘 지적하셨지만 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무회의와 또 이 지금 그 앞서 이 차관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이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뭐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는 아마 이런 부처 이기주의를 노정했던 이런 아마 이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과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좀 더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또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청에 필요한 연구 기능이라는 거는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 모델링이라거나 예측이라거나 아니면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각 감염병별로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역학적인 그런 연구 기능이 필요하고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기관을 빼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머리는 빼고 팔다리만 남겨놓는다. 라고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애둘러서 그런 표현은 소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본부장의 평소 스타일로 보면 예.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사실 뭐 그 질병관리본부 그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경 본부장이 거의 화를 내지가 않고 질책하지 않는데 한 번 더 보세요. 이 정도 이야기가 굉장히 세 나는 질책이라고 예. 그래요. 근데 정경 본부장이 저 정도 이야기를 한 거면 사실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한 거면 굉장히 이번 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최전선에 있는 부처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관리본부가 물론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연구 인력이 있어야지만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건 상식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과 그다음에 예산권입니다. 지금 같은 본부 같은 경우는 정경 본부장 인사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보건복지부 인사권 가지고 있어요. 이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감염 대처하는 그 공무원이 누구냐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출신이 아니에요.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자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제 꼽는 거죠. 예.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으로 승격을 하는 거거든요.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걸 가져가 주면서 그 대신 머리는 가져갈게. 그다음 2차관이 알아서 할게. 그러면 이게 완전 옥상옥이잖아요. 예. 2차관 새로 생기면 2차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건 분야를 다 관장하는데 그럼 정경부 부장이 지금 있는 거하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공무원들은 그런 데는 능해요. 본인 자리 늘리고 하는 데는 능한데 이제 그 문제점을 어떤 면에서 보면 걸러줬어야 되는데 예. 그 정경부 부장이 저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바로 정경부 부장의 저 이야기 때문에 움직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질병관리본부가 땀은 질병관리본부가 흘렸는데 밥그릇은 복지부가 챙겼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논란에 전문가들은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붙어 있으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 줬었던 부분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연구를 해주고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네네. 계속해서 소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될 거라는 거죠. 예, 결국에 뭐 연구 조직이 없는 질병관리청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다른 나라 사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논리가 미국의 논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이죠. 여기가 이렇게 둘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재갑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규모 자체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실 지금 질병관리본부 안에 지금 국립보건원이 있으면서 일종의 국립보건원은 연구를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임상을 하는 그러한 식의 양자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걸 자체를 떼서 보건복지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사실 임상과 연구가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지금 유지가 됨으로써 예. 상당한 혼선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국처럼 상당히 오래 전통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이 별개의 기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기능해왔던 예. 그 시스템을 그대로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지금 기능과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결국은 지금 임상과 연구의 기능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전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만큼 이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뭐 코로나19가 뭐 또 재유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정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 하면 이거 방역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입국 금지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초기 방역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의견과 그러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이게 어떤 면에서 갈라질 경우에 누구 의견을 우선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중국 그 관광객들 입국을 금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관두고 감염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차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열어낸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K 방역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역학조사관들이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 정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방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부 조직 개편도 빠른 결정, 그다음에 결정권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곳에 집중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정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매 정부마다 이렇게 쭉 보는데요.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살짝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번 조직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지막 국회 통과할 때까지도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 속에 뭔가 다른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도 잘 감시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